일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순위가 22위로 올랐다는데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41위까지 떨어진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다 윤석열이 해놓은 그렇지. 해놓은 짓거리였던 것 같은데 이걸 반년 만에 22위로 끌어다녔습니다. 관련된 기사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를 상대로 민주주의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2024년에 41위였어요. 민주주의 종합순위가. 그런데 2025년 22위로 19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잠재적 민주화 국가로 분류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위 정도 되게 되면 그냥 그 성평등 있는 여성에게도 참정권 쥐어주는 국가만 되더라도 그 정도면 민주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지구상에 몇 개 안 되는데, 공화국이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거 안에 거의 바닥 수준에 있었던 거야.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이. 근데 지금 22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잠재적인 민주화 국가 내지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국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탑 레벨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22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위로도 2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는 거니까 정신을 일단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 안에도 이게 무슨 쇼트트랙도 아닌데 이 분야별 세부 종목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잘했던 거는 이 정치적 결정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수기민주주의. 즉 여야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죠. 수기민주주의. 네. 그래, 네가 해라. 발음 좋은 네가 해.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수기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7위라는 최상위권 성적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찌 됐거나 정말 야당이 야당 같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수기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민주투표를 위한 의회 안에서의 투표를 통한 정식적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잘 지킨다는 거지. 그럼 옛날 윤석열 정권이나 딴 데서는 어떻게 했다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만. 윤석열 때는 이렇게 했지. 야, 울어. 대통령 끝이야.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걸 대통령령 정치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왜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야라고 꼬리 자르게 했고 꿀어는 누구 거야? 김건희 생각이야. V0. 그래서 실제 윤석열 통치 3년 동안요.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한 건이 없어요. 그리고 여야가 법안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정된 게 한 건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갔어? 국회가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갖고 행정부 집행 각 부의 장관들이 대통령 명령만 받아갖고 멋대로 나라를 운영한 거예요. 그때 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어. 역할도 안 했고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친윤이네 찐윤이네 그지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 뜻을 안 해. 그래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말한 거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취임 2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만남을 안 가지는 그런 미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근데 정권 바뀌어도 말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지금은 오라고 만나자고 밥 사달라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1시간 전에 나 싫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안 가고
아니 국회 안에서 회동을 하자고 열심히 합의를 봐놓고 나중에 가갖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놓고 말하는 놈 한 놈 냅두고 나머지 다 나가버리는 아니는 개판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22위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제도는 존재하나 이 제도를 활용하고 쓰고 있는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300명들 안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실행하는 놈이 실행하시는 분은 분이라고 해야지. 또. 실행하시는 분이 내가 보기엔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 250명은 국회의원을 할 자질이 없어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고 그것 갖고 쟁점을 놓고 싸우라는데 아무 짓도 안 해. 왜 윤석열 때랑 똑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대통령 뜻 알아. 이거 다 대통령 뜻이니까 입 닥쳐. 대통령은 발목을 잡지 마.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윤석열 때도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어째 그래 아니. 똑같냐 애들이. 설사 대통령 뜻을 알아도 앞에서 야! 내 말이 곧 대통령 마음이야. 대통령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얼마나 폐를 끼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근데 행동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 네. 뜻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반성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어제 뭐라 똑같아요. 그랬죠? 정신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이거 약간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무당이 그 신발 떨어지면 있잖아요. 사주 공부하거든요. 사주 공부하거나 타로 카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신발 떨어진 무당은 끝이야. 당연하지.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신발 떨어진 무당보다 못하다. 왜? 신발 떨어진 무당들은 공부라도 하는데. 그렇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친명이야. 이래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끝났다고 봐야죠, 사실. 예. 그래서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지지자들도 국민들도 또 한 단계 배웠다. 학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냉정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새끼들이 돈값을 하고 있는가? 돈값이라 하면 무슨 연봉 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민주주의 하라고 연봉을 주고 있잖아. 네. 그래, 난 이게 대한민국이 몇이나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 연봉 전 세계에서 상위권입니다. 딱 23위입니다. 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아니 근데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게 GDP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GDP를 대비해갖고 국민 1인당 소득에 반해서 국회의원 월급 수준으로 따지면 몇일까요? 3위입니다. 근데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면 안 되고 거기 플러스해서 혜택 받는 거 있죠. 그것까지 더해지면 뭐 보좌관 수라든지 그다음에 차 나오고부터 그 사무실 크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탑입니다. 거기다가 KTX 늘 비워주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 그리고 맞아. 뭐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 늘 태워주죠. 이런 것까지 감안한 세부 조항까지 따지면 돈으로 받아갖고 이탈리아, 일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우까지 생각하고 나면 탑이야. 세계 탑이야. 이런 일도 안 하고 일도 못하고 아예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세계 최고 대우를 해줘가면서 우리는 심지어 일도 국민이 대신해야 돼. 이 새끼들이 사고를 쳐놓으면 우리가 나가서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화됐다 뭐 이따위 식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미국보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새끼들은 다 모질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야. 어떻게 지지자들한테 중우 정치한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멍청해진다고 이런 소리를 떳떳하게 하는 새끼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105명이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이겠냐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멍청해진다면 국회의원 300명이어서 멍청해진 건가? 아무튼 뭐 진짜 일하는 사람들 숫자로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
100명만 있어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뜻을 아는데 이런 인간들만 치우면 돼. 그 아니, 인간들을 말 안 하면 돼. 네. 아니 왜 나는 그렇게 그런 멘트 자체가 얼마나 찌질하고 구린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찐명이니 친명이니 내가 대통령 뜻을 아느니 요 사람들을 정치권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혹시라도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치를 잘하는구나. 대한민국 의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시스템은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가 불법 계엄을 민중의 힘으로 이겨내고 의회의 투표를 통해갖고 탄핵을 시켰다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가 이루어졌다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갖고 우리를 높은 점수를 준 거야. 근데 그걸 시킨 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니까? 국민들이었죠. 국민들이 나가서 국회를 지켜주고 군인을 막아주고 계엄이 일어날 때까지 100일 동안을 눈비 맞아가면서 거기서 버텨갖고 어떻게 밀어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된 거지. 이게 결코 우리나라 국회나 민주주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물론 뭐 정말 장갑차 앞을 막아서고 총중 군인들 앞에 시민들이 막 막아서면서 막 그 난리를 치는 게 우리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에서 보면은 그 상황이 겁나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일반 무장 안 된 시민들이 진짜 무장한 군인을 상대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天安문 사태 때, 시위 때 보면은 탱크들 그 베이징 안으로 들어오는데 한 시민이 쇼핑백 든 시민이 탱크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 그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이 군인을 다리를 막았어요, 다리를. 네. 군인을 막아서고 서강대교를 막았어요. 넘어오는 장갑차들과 군경 차량들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다니까? 왜 그런 사진은 안 나오는 거야? 우린 그리고- 동영상이 남았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높게 표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그 시민들의 구심점이 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리더십이 결국은 빛을 발한 거였다. 그러니까 리더가 제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미얀마에서 5년 만에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됐어요. 그런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였냐면은, 민주진영의 우두머리인 수치를 체포하고 구금해버렸잖아요. 거였죠. 네. 뭐냐면 구심점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너무 리더십 있게 잘한 거죠. 그래서 뭐 리더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했어 하고는 달라요. 저도 전문가였지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바로 국회로 와달라고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신 분이 이재명 당시 그리고 근데 대표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들어가서 맞아요. 그거를 일개 개인의 유튜브를 듣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로 총칼을 든 군인에게 군인이 진치고 있는 국회로 달려간다. 그것도 전국에서 몰려든다. 그리고 그거를 100일 이상을 유지하면서 끝내 탄핵의 순간까지 맞아. 계속해갖고 집회를, 씨발. 울컥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으면 그건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가면 없네요. 잡힐 줄 군인들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부인이 운전하는 차에 울면서 담을 넘어서 그 상황을 해결했다고 나가는 이재명에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본인의 목숨을 지킨 것도 있겠지만 안 됐으면 죽었어. 이재명은 확실하게 죽었어. 당연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도 그날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같이 지켜낸 동료야. 그런 이재명이 배신하고 그 짓거리를 뒤에서 뒷조정하고
만들어냈던 원흉인 검찰을 살려놓는다? 검찰과 타협을 본다? 진짜 그 마음을 아는 민주시민이면 또는 그 상황을 같이 겪었던 국회의원 나부랭이라고 치면 감기약 먹고 퍼질러 자고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어떤 현 총리보다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총리? 어떤 현 총리? 네. 모르겠어. 난 누구 얘기하는지. 아무튼 민주시민들의 기대에 열망에 그리고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할 수 있는 민족과 국민과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이런 사례는 5,000년? 인류 문명이 존재하고 기록이 남아있는 5,000년 역사 안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에 다른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지. 그 민주주의의 개념, 정치 이데올로기가 발생한 곳은 유럽이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진짜 촘촘하게 다져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혁명도 거치고 그쪽은.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늘 이식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럼 우리 배워온 지 얼마 됐어? 70년 좀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특수성이 붙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한국식 민주주의가 뭐든 이 권위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적인 것과 플러스 뭔가 민주적인 제도가 복합된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하고 변형된 뭔가 좀 괴물 같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재, 기형적이다. 독재에 기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한데 이건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식으로 생각될 때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제는 그게 K 민주주의가 돼서 전 세계에서 민주화는 한국처럼 해야 돼. 나는 모범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한국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를 지키고 믿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목숨을 초계와같이 던질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게 한국의 또 하나의 K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이따위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과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이 국민주권 정부를 통해서 반드시 꽃을 피워내야 되겠다. 왜? 이재명 다음이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재명과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53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당에서는 또 정청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1인 1표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민주주의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진짜로 큰일 많이 했어. 전 진짜 고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해명하고 싶었을까. 그러네. 얼마나 속상했을까. 옛날에 그 법사위원장 하듯이 최고위원 닥치세요. 내 말 들어요. 내쫓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안 했잖아요.